자, 11월 16일에 공부했던 상대론 연습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에 대해서 공부했고 66 연습 문제 66번부터 68번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광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광자에 대한 내용. 첫 번째 66번. 번째 66번 해보자. 자, 관계식이 있는데 2제곱 빼기 p제곱은 m제곱이 있다. 그게 있다. 어떤 논거에 의하였는가? 이 공식으로부터 광자, 중력자, 중성, 미자와 같이 정지 질량이 0인 경우 성립하는 운동량과 에너지 사이의 관계식을 유도해라. 쉽네. 에너지식이니까 이게 에너지 3식이에요. 에너지 3식. 로렌츠 기하학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이 m제곱은 2제곱 빼기 p제곱에서 이제 나온 내용이고, 여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질량이 0인 입장. 여기는 지금 일단 빛이라고 안 하고 광자라고 했다는 거. 자, 만약 질량이 0인 입자라면 뭐 광자든 중력자든 중성미자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대요. 알아둡시다. 광자랑 중력자랑 뭐가 있다고? 중성미자. 이런 애들이 있대요. 이런 애들과 같은 경우 이런 애들과 같은 경우에 운동량과 에너지 사이의 관계식은 어떻게 될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m이 0이 되어 있는 거니까 에너지는 운동량과 같다라고 이제 나오겠네요. 유도된 관계식으로부터 세계선의 기울기와 속력에 대해서 말을 해봐라. 관계식은 여기서 유도했습니다. 그 다음 거. 유도된 관계식으로부터 그러한 입자의 이 입자의 세계선의 기울기와 속력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속력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라고 했는데, 자, 운동량과 에너지에 대한 관계식이 이게 있다고. 개념에서 운동량은 베타 곱하기 2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여기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의 문구를 좀 빌려서 얘기를 해보면은, 자, 에너지는 입자의 질량 에너지를 나타낸다. 맞지? 그 에너지를 나타내지. 베타는 얘가 움직이는 속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질량 에너지 자체가 움직이는 속도. 왜냐면 베타는 0부터 1 사이의 숫자니까 어떤 소수점 자리로 나타내질 건데요. 그러니까 0.22, 0.42, 0.8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정지 질량 에너지가 움직이는 거를 어떤 비율로서 나타낸다고. 그러니까 얘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 이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질량 에너지의 수성 비율을 나타낼 수 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 질량 에너지를 얼만큼의 빠르기로 그 수송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0.32로 간다, 0.72로 간다, 이런 식으로 운동량을 바라보는 시선을 다르게 가지고 볼 수 있었는데, 다시 돌아보면 P는 베타 2에 대한 식이 있다고요. 얘는 질량이 0이던 질량이 있던 고속이든 저속이든 다 쓸 수 있는 식인데요. 그럼 여기서 얘 둘을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베타는 1이라고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입자는 광속으로 간다는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다시 질량이 0인 입자의 경우, 광자나 중력자나 중성미자와 같은 경우 에너지에 대한 식과 운동량 에너지에 대한 식에서 유도를 해봤더니 그때는 반드시 속력이 광속과 같아야 된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질량이 0인 입자인 경우는 필연적으로 그의 속도가 빛의 속도, 광속과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얘는 이제 무슨 뜻이냐? 이제 여기서 이제 뭘 하라고 했냐면 세계선에서 기울기를 말하라고 했는데요. 얘는 탄치가 1이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기울기가 여기 1이다라는 거로 이제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기울기가 1인 세계선을 그려낼 수 있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게 베타는 탄치고, 탄치는 퍼시분의 신치죠. 근데 걔가 1이라는 뜻이니까 따라서 신치랑 커시가 같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얘는 무슨 뜻이냐면은 세타가 무한대로 간다는 뜻이래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탄치가 1이니까 그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은 탄치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기 때문에 이제 1이 나오는 경우는 이제 무한대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얘의 결과 이거래요. 신치랑 코시가 같은 부분이 세타가 무한대라고 합니다. 어떻게 의존하는가? 세타가 무한대가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다음 됐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정지 질량이 0인 입자에 대해서 정지 기준 틀이 존재할 수 있는가? 질량이 0인 입자는 정지 기준 틀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로켓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xt 그래프를 그리고 여기에 속도 매개 변수가 세타 r인 로켓이 있다고 해봅시다. 로켓이 있어요. 그리고 이 로켓에서 어떤 입자를 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입자는 어떤 세계선을 갖고 있냐면 이 입자는 로켓이 봤을 때는 세타 프라임이고 우리 O 좌표에서 실험실 좌표에서 봤을 때는 세타래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세타 프라임 즉 로켓이 본 이 입자의 상대 속도는 세타에서 세타 r을 뺐다고 볼 수 있겠지. 자, 근데 우리가 볼 거는 질량이 0인 입자인데요. 질량이 0인 입자는 세타가 무한대로 가잖아. 우리가 세타가 무한대면은 O 좌표계에 있는 실험실 틀에 있는 애가 봤을 때는 무한대의 세타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이제 여기 자체에서 생각을 했을 때 여기 자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로켓이 봤을 때도 얘가 이제 무한대로 가면은 로켓에 또 얘를 무한대로 보겠죠. 그러니까 관측자에 따라서 세타가 정해지지 않는다. 여기에서 말미로 봤을 때 질량이 m이 0인 입자는 따로 기준 틀이 없다라고 증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증명의 틀은 바로 세타 수학으로 증명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시 질량이 0인 입자를 내가 지금 이거를 공부하는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답을 모르고 봐야 돼요. 답을 모르고. 당연히 이거는 지금은 상식이 돼가지고 질량이 0인 입자는 광자고 빛이고 어쩌고저쩌고 지금 많이 얽혀 있는데 이거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광자랑 빛이랑 같다 뭐 그렇게 일단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지금 보니까 빛에 대한 경우를 광자로 분석하는 거랑 복사로 분석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광자, 복사, 빛 얘를 혼용해서 지금 쓰면은 절대 안 되고 이걸 공부할 때 해야 되는 중요한 자세는 광자였을 때는 입자처럼 다뤄야 돼. 복사, 펄스, 빛 이 말을 웬만하면 지양하도록 하고 자, 광자, 중력자, 중성미 자는 질량이 0인 입자로서 간주한다. 그러면 입자로서 운동을 분석을 해야 돼. 그럼 입자로서 운동을 분석을 해야 됐으니까 에너지에 대한 상대론적 식을 일단 쓰고 1번, 2번, 3번에서 근데 일단은 여기 이거는 삼식이죠. 에너지 삼식에 의하면 E는 P래요. 근데 운동량과 에너지에 대한 식이 뭐가 있냐면 P는 베타 E가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서나 다 쓸 수 있어요. P는 베타 E는. 여기서는 베타가 1이라는 게 나왔어요. 결론 질량이 0인 입자는 베타가 2더라. 즉 광속으로 가더라 라는 거. 광속은 빛의 속도잖아요. 그러니까 광자랑 중력자랑 중성미들은 광속으로 간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겠지. 세 개 정도 이렇게 지금 겹치는 게 세타가 무한대가 나오는데 이럴 경우에 그럼 얘가 세타가 45도인데 얘는 세타가 45도일 때는 이제 그건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지금 막혔거든요. 세계선이 어떻게 그어지는가. 유도된 관계식으로부터 입자의 세계선의 기울기 속력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속력은 이제 빛의 속도고 이걸 어떻게 풀이를 했을까? 탄치가 1이라는 거니까 코시랑 신치가 1이다. 속도 매개변수 세타가
무한대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건 좀 여쭤봐야겠다 교수님께. 세타가 45도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탄치가 이 45도라는 말 아닌가? 아닌가? 이 세타가 그 세타가 아닌 건가? 글쎄요. 이건 아닌가 보네. 근데 여기서 세타가 무한대면 안 그려지는데? 세계선이? 이 부분은 조금 질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탄치가 1이라는 걸 통해서 신치랑 코시가 1이래요. 이거는 수학적으로 봤을 때 세타가 무한대라는 걸 뜻한다고 하고요. 세타가 무한대가 나왔어. 그럼 이건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신치랑 코시가 같다는 수학에서 나온 수학적인 결론이고, 그 다음으로 내가 결론을 내려야 될 거야. 얘들을 이제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로켓 기준 틀이랑 실험실 기준 틀에서 어떤 입자에 대한 속도를, 상대 속도를 쓸 때 이렇게 쓰거든요. 세타 프라임은 세타 빼기 세타 r이라고. 근데 세타가 무한대래. 실험실 틀에서 봤을 때. 로켓 기준 틀에서 봤을 때도 무한대예요. 무한대 빼기 상수는 무한대니까.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관측자에 따라서 이 세타에 대한 세타로 만들어지는 그 기울기가 측정이 안 된다. 즉 얘는 따로 정지 기준 틀이 안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 정리. 두 개가 나옵니다. 만약 질량이 0인 입자가 있다면, 광자, 빛, 복사 그런 거 혼용하지 말고, 만약 질량이 0인 입자가 있다면 걔는 속도가 광속이고 정지 기준 틀이 없다라는 두 가지 결론이 나온다는 거. 1번, 2번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읍시다. 자, 한 문장 정리. 66번 한 문장 정리. 광자, 중력자, 중성미자 같은 질량이 0인 입자가 있다면, 만약 입자의 질량이 0이라면 그 입자의 속도는 광속이고, 그리고 그 입자는 따로 정지 기준 틀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66번이었어요. 정리하고, 어디가 빛이? 얘는 뭔 내용이지? 빛이 가려져가지고 요 내용이었어. 요 내용. 66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됐어. 그 다음은 67번이 좀 긴데요. 67번 이제 오늘의 메인이고, 68번이 짧기 때문에 68번을 먼저 합시다. 67번이랑 68번이랑 안 이어지니까 좀 괜찮을 것 같아. 68번 먼저. 8번 해야지. 18번도 약간 논의해보기에 괜찮은 문제였어요. 왜냐면은 기하학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사고방식을 나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광자 보전이라는 단원이고요. 고립된 광자는 원래 방향과 다른 방향을 향하는 두 광제로 쪼갤 수 없다는 것을 보여봐라. 힌트는 운동량 에너지 보존 법칙, 그 다음에 삼각형을 써가지고 이제 해라. 자, 원래 방향과 다른 방향을 향하는, 자, 고립된 광자라고 한다면 광자가 존재한대요. 광자는 질량이 0이고 질량이 0인 그 입자는 빛의 속도로 가거든요. 정지해 있을 수가 없어. 빛의 속도로 가고 있다는 거야. 광속으로 가고 있는 질량이 0인 입자가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광자. 얘는 원래 방향과, 자, 얘가 이 입자도 하나의 입자니까 쪼개질 수 있을 건데, 얘는 원래 방향과 다른 방향, 꼭 반대 방향이 아니더라도 Y축이 약간 들려가지고 나오는 그 두 방향으로 쪼개질 수 있냐를 보여보라는 거예요. 쪼개질 수 없다는 걸 이제 보이면 되겠는데요. 이런 경우로 생각을 해볼게요. 광자도 운동량을 가지고 있을 거니까, 광자입니다. 입자니까 운동량을 말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빛을 복사라고 본다면 그 복사는 함부로 운동량이라고 하는 개념을 써서 말할 수 없어. 왜 그러냐면은 운동량이랑 운동 에너지에 대한 말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한테 부여되는 물리량이거든요. 근데 복사는 하나의 현상이야. 뭐가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로켓, 질량, 공, 양성자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을 복사에 대한 현상으로 본다면 그 다발한테는 운동량이랑 운동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물적으로 쓸 수 없다. 혼용할 수 없다. 하지만 얘를
지금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빛을 광자라고 하고 입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는 하나 입자라고 해. 질량이 0인 입자래. 그럴 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운동량이라고 하는 물리량을 부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딱 지금 정리가 돼야 된다. 자, 광자가 있습니다. 광자, 복사가 아니고 빛이 아니고 광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림이 그려지면 보이나? 자, 광자가 있어요. 예, 여기에 쓰면 안 되는구만. 이쯤에 여기다가 하겠어. 그러면은 광자가 이렇게 가고 있었대. 광자가 가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가고 있던 애가 쪼개질 수도 있겠죠. 이 운동량으로 쪼개졌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초기에 있었던 운동량을 P0'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1번 광자랑 2번 프라임 광자로 쪼개져가지고 얘를 P2'이라고 하고 얘를 P1' 벡터라고 할게요. 이렇게 쪼개진다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운동량에 있는 이 상황을 삼각형으로 표현해낼 수 있다고. 많이 했던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요렇게 그러면 얘는 P0고 얘는 P1'이고 얘는 P2'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건 지금은 말이 돼. 운동량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있어. 근데 지금 잘 봅시다.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네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P1'이라고 하는 크기랑 P2'. 자, 먼저 씁시다. P0가 먼저 왔으니까 P0라고 하는 화살표의 크기랑 P1' 더하기 P2'을 비교를 해봤는데 화살표의 크기를 비교를 해보면 P1 더하기 P2가 더 크거든. 됐죠? 뭐 그렇대. 뭐 여기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말할 순 없지. 왜 그러냐면은 이건 지금 운동량 보존 법칙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스칼라잖아요. 운동량 보존 법칙을 말하려면 얘를 x축도로 y축도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지금 만족이 될 거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스칼라 합이에요. 얘는 아무 물리적 의미가 없는 부등식이에요. 지금 P1' 더하기 P2' P0보다 크대. 그렇대. 지금 삼각형 이건 지금 삼각형 길이 보고 측정하는 거니까 그렇대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에너지 1식 2는 M 감마 에너지 2식 2는 M 더하기 운동 에너지 이렇게 하지마. 자, 에너지 2식 상대론적 에너지는 정지 질량 더하기 운동 에너지. 3번 에너지 3식 2 M제곱은 2제곱 빼기 P제곱. 정지 질량의 제곱은 상대론적 에너지의 제곱에서 상대론적 운동량의 제곱을 뺀 것.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습니까? 뭘 공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광자를 공부하고 있어요. 광자는 질량이 0이에요. 그래서 다른 입자들이랑 다르게 광자만 가질 수 있는 특징, 바로 에너지는 운동량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질량이 0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게 질량이 0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게 이게 하나가 더 나오네요. 에너지는 P랑 같다. 정리. 만약 입자의 질량이 0이라면 자 1번 그 입자의 속도는 광속과 같다. 2번 정지 기준투를 설정할 수 없다. 3번 에너지가 운동량과 같다. 이는 PC. 뭐 굳이 쓰면 이는 PC. 질량이 0인 입자한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한테 집어넣어 볼 거야. 이 상황에 운동량 부등호 상황에 그럼 이렇게 표현이 돼. 얘가 이렇게 돼요. 2니까 E0고요. E1 프라임, E2 프라임이 돼야 돼. 이거라면 P랑 같으니까.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식이거든요. 자, 얘는 삼각형에서 나온 거예요. 삼각형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 삼각형에서 빼내온 거예요. 얘는 물리 아니야. 얘는 그냥 길이야, 길이. 얘는 지금 삼각형 길이에요. 기하학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물리예요.
얘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이에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 깨졌거든요. 스칼라로서 에너지를 보면은 이 1'이랑 이 2'이 이 제로랑 같아야지. 더한 게. 즉 얘는 또 뭐 정지 질량을 더하고 빼고 그걸 나타난 게 아니고 딱 상대론적 에너지인데 정지 질량과 운동 에너지든 n감마든 그걸 다 포함하고 있으면 같아야지.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자, 이 상황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배했어. 법칙에서 위배됨으로 따라서 삼각형은 이렇게 그려지는 건 맞는데 얘가 틀렸다는 거예요. 상황이 틀렸다. 따라서 이 상황은 안 된다. 이 상황은 불가능하다. 이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광자가 두 개로 쪼개질 때 서로 다른 방향으로 쪼개진다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뭘 증명했냐? 고립된 광자는 원래 방향과 다른 방향을 향하는 두 광자로 쪼개질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에너지 보존 법칙의 위배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광자의 특징이네요. 뭐 4번, 4번이라고 써도 되겠네. 무조건 같은 방향으로 쪼개져야 된다. 쪼개지더라도. 자, 중요한 거가 하나 더 나왔었고, 만약 입자의 질량이 0이라면 착착착 저렇게 된다라는 또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정리해가지고 단톡방에 좀 올려도 되겠다. 교수님이랑 은석이 형 있는 단톡방. 이건 좀 주제를 좀 잘 잡았네. 68번 광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마지막으로 67번에 대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7번이 뭐냐면은 특수상대론 두 번째 논문이야. 1905년도에 나왔던 특수상대론 두 번째 논문을 이 사람 치고는 나름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사람 치고 그걸 뭐라 그래 표현을? 친절하게? 굳이 표현하자면 그런 문제. 근데 불친절. 개소리입니다. 67번은 제목이 에너지와 정지 질량의 동등성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유도? 저게 저거거든. 이 말이야. 그때 그 당시 논문이라 그 말이야. 이 말이에요. Does the inertia of body depend upon its energy content? 물체의 관성이 에너지항과 의존하는가? 에너지항에 관련이 있는가? 나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지? 질량이 있고 관성이 여기서 질량이 당연한 거지. 물체의 관성은 말 번역 잘해놨네. 물체의 관성은 에너지항에 의존하는가? 물체의 관성은 에너지항에 의존하는. 물체의 관성은 에너지항에 의존하는가? 네, 이게 67번 제목. 에너지와 정지 질량의 동등성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유도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는 논문 냈던 아이디어랑은 달라. 논문은 로렌츠 변환식을 써가지고 그 상황들을 유도를 했기 때문에 아예 좀 상황이 다른 내용이고, 어쨌든 이걸 이제 보자고. 얘를 좀 친절하게 좀 바꾸고 싶은데 지금 24분이 흘렀고, 지금 하자. 그냥 지금 해. 아니야, 67번은요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 67번 자체가 아이디어가 좋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고민하고 싶지는 않고, 어쨌든 오늘의 미션은 세 문제를 풀었다는 거에 만족을 하고, 67번은 이거는 내가 하다가 버벅거리면 나한테 손해일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내가 한 번 더 공부를 하고 이 문제를 내가 친절하게 번역을 해가지고 여기에 올려야겠어요.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